이젠이 take one. 자, 저희 책방에서 지금 팔고 있는 책 중에 시집 이재니 시인의 시집을 3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그리하여 흘려 쓴 것들,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시집이거든요. 올해 나온 시집인데 올해 1월 1일 초판일세 발행된 겁니다. 오늘이 지금 2019년 12월 31일이니까 올해 1년 동안 팔린 책인데요. 굉장히 성공을 지금 거둬서 이제 뭐 예스24 판매량 현재 69위에다가 그다음에 알라딘은 지금 16위고 교보도 한 20위 정도 합니다. 올해 지금 2019년 12월 31일인데 오늘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좀 잘 팔리는 책입니다. 그리고 이 책은 왜냐하면 우리를 모르고 요거는 그 이전에 나온 책으로 이건 2014년에 나온 책인데 저희가 지금 팔고 있는 거는 18년도 판입니다. 여전히 초판인데 요거는 2008년도에 나온 책입니다. 그러니까 14년, 8년, 14년 그다음에 2019년 우선은 지금 저희 책방에서 요 3권을 팔고 있는데 좋은 시라고 생각돼서 이제 저희가 이 시집을 팔게 되었는데 뭐 좀 제가 독립서점인데 독립서점이라면 조금 이렇게 아드하고 약간 비상업적인 어떤 시들을 팔아야 되는데 이 시인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시인인데 또 제가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팔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 시는 뭐 좋습니다. 읽어보시면은 좋고 그다음에 위대한 시인이냐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뭐 위대하고 뭐 무슨 이렇게 우리 이 나라를 대표하는 시 이런 건 아닙니다. 그냥 시고 어떤 시가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기준은 사실은 그 시를 읽었을 때 그 시가 우리를 어딘가로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시이냐,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시를 통해서 뭔가를 불러일으키고 어떤 생각에 잠기게 되고 어떤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우리가 그 시 안에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인가, 그런 시고 그런 시집이라면 그것은 팔 가치가 있다. 저희는 우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 이재니의 시는 그런 시들이다. 그러니까 읽으면 좀 그래도 하나의 어떤 세계가 구축되어 있는 시이기는 하다. 그리고 특징은 뭐 너무 유명하고 너무 많이 읽혀서 너무 많이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얘기해야 되는 게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특징은 좀 이렇게 감각적인 시인이다. 그냥 감각적으로 언어 구사를 하고 그다음에 영상물로 따지자면 영상물로 이렇게 보자면 그 유튜버 중에 팀 켈너라고 있거든요. 제가 이제 밑에 그걸 달아드릴게요. 팀 켈너라고 유튜버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뭐 꽤 됐어요. 한 뭐 지금 2000 몇 년도인가서부터 영상을 이렇게 한 2분짜리 이렇게 클립으로 만들어 내거든요. 팀 투 더 와일드인가? 제가 뭐 아시아나 어떤 뭐 어디 이렇게 뭐 북극이나 무슨 혹은 어떤 숲속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유럽 이런 데 어디 브뤼셀 이런 데 여행하면서 이제 그 여행지의 어떤 모습들을 순간순간을 이렇게 클립을 담아서 자기가 만든 음악도 좀 이렇게 독특해요. 그냥 화려한 음악이 아니라 어떤 그런 리듬을 가진 어떤 음악, 자기가 만든 아마추어적으로 만들어낸 그 음악들의 그 영상을 담아서 클립을 하나씩 만들어내요. 근데 굉장히 감각적이거든요. 그 커트들이 굉장히 좀 뭐 어떤 의미가 있냐? 어떤 물론 메시지를 나중에 이제 최근에 만든 건 숲에 관한 어떤 영상인데 그걸 보면 이렇게 숲을 보존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살짝 담긴 했는데 사실 메시지 이런 거 없고요. 메시지라기보다는 미학적으로 그냥 아름다운 어떤 영상물들을 만들어낸다. 음악과 함께. 근데 이 이제니의 시가 그 팀 켈너의 그 영상 작품들과 굉장히 유사하다. 굉장히 감각적이고 뭔가 좀 그런 어떤 미학적인 것을 추구한다. 물론 이분의 첫 번째 시집이 창비에서 나왔고 또 경향신문에서 뭘 이렇게 수상을 한 시라
사실은 창비 쪽이랑 저랑 좀 안 맞거든요. 제 책방이랑. 저는 좀 창비 쪽, 제가 그냥 믿고 거르는 게 창비 책인데 뭐 어쩔 수 없이 이젠이 이분의 시집의 첫 번째 시가 창비에서 나와서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이걸 팔고 있는데, 아무튼 그 그 뭐랄까요, 그 페미니스트적인 이런 건 아니에요. 그런 건 아니고 전혀. 물론 뭐 상을 주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생각해서 상을 주었을 수도 있고, 지금 최근에 뭐 여기저기서 키워주는 이유도 아마 그것과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. 아마 페미니스트적인 어떤 느낌이 뭐 그 사람들은 그래 노리려고 할 것 같은데, 그래서 이 사람을 키워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이렇게 뭐 페미니즘적이거나 이런 여성적인 어떤 걸 추구하는 시인은 아니다. 무슨 다 또 본인이 뭐 난 그렇다고 뭐 인터뷰에 뭐 내년에라도 나와서 그렇게 말한다면 할 말 없겠지만, 시 자체만으로 두고 볼 때는 제가 볼 땐 그런 건 아니다. 그리고 굉장히 좀 그 실험적인 어떤 시를 추구한다. 그래서 저희가 뭐 팔기로 결정을 했고요. 그리고 그 이재니급 정도까지도 시를 걸로 팔지 마라. 너무 대중적이기 때문에. 그렇다면 사실은 팔 책이 없습니다. 시집이. 그러니까 물론 뭐 이 개인적으로 이 시인이 정말 굉장히 좀 인기가 있어요. 그래서 너무 인기가 있어서 사실 우리는 좀 주저했어요. 이거 팔아야 되나? 이 독립서점에서 이 정도로 대중적인 시인 집을 팔아야 되나를 좀 고민을 많이 했고, 또 이재니 시가 좀 함량이 떨어지는 것도 있죠. 전반적으로 지금 페루 그 이후의 시들은 좀 함량들이 좀 떨어지거든요. 그리고 특히나 이 중간 시집,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모르고, 이게 굉장히 좀 과도기적인 시집이에요. 이 시집이 그 좀 많이 함량이 좀 미달되는데, 물론 여기도 빛나는 시들도 있어요. 2014년에 나온 시집인데 이 시도 뭐 일부 굉장히 빛나는 시들도 있고 그렇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페루의 그 힘과 그 역동성은 따라가지 못한다고 그럴까요? 아직 그냥 그런데 마치 뭐 이 시인도 언젠가 그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뭐랄까요, 무당이다 시인은. 그러니까 마치 무당이 무슨 신의 말을 전하듯이 이렇게 쓰는 것이 시라고 하는데, 뭐 신의 어떤 말을 받아 적는 그런 것이 시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무당처럼. 근데 그 페루가 굉장히 좋았고, 그 첫 번째 시집이 좀 이렇게 충격적이었고, 그 이후로는 약간 좀 이렇게 처지는 듯 하다가, 이번에 나온 걸 보니까 이렇게 이번에 그리하여 흘려 쓴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, 이것도 괜찮아요. 괜찮고 뭔가 좀 좋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, 하여튼 이 시인은 뭐랄까, 제가 팀 켈너를 언급한 이유도, 이 팀 켈너의 그 영상들이 어떤 리듬 속에서 이렇게 영상들이 이렇게 중첩돼서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반복되면서 이렇게 한 어떤 세계를 이렇게 엮어 나가거든요.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내러티브를 가진 게 아니라, 그 영상 하나하나의 어떤 그 감각적인 어떤 그 순간들을 잡아내서 그 순간들을 모아놔요. 그게. 그래서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막 눈물이 나고,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감동적이고, 굉장히 좀 그게 무빙 되는데, 굉장히 이렇게 어떤 충격을 주는데, 사실은 그럼 왜 어떤 영상이 어떤 지점에서 충격적이냐를 설명하라 그러면 그것도 좀 애매모호해요. 설명하기 좀 불가능해요. 팀 켈러 영상들을 보면 그 역광 속에서 이렇게 바람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흩어지고, 막 파도들 굉장히 좀 원초적인 어떤 그 라인들이 등장하거든요. 원초적인 움직임들을 잡아내거든요. 이렇게. 그리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거나 혹은 자기 어떤 DSLR로 찍거나 뭐 이렇게, 기어가 팀 켈러가 사용하는 그 카메라들이 굉장히 좀 화려한 카메라들이 아닌 그런 카메라들인데, 그리고 뭐 찍을 때 보면 이렇게 로우 데이터 상태로 찍어서 찍는 그것보다도 일단 찍어 놓고 나중에 후반 작업을 하셔서 그걸 완성을 시키시는데 그런 것 같은데, 근데 보면은 굉장히 감각적이다. 그리고 근데 그 영상들에서의 느껴지는 그 역동성과 그 리듬감과 그러면서도 순간에 어떤 것들을 집어내거든요. 보석 같은 어떤 순간들을 마치 그냥 한 커트, 그 커트 안에서의 그 움직임들을 가지고 이렇게
그 관객을 끌고 가죠. 근데 이재니의 시들도 보면은 이렇게 그 빛나는 어떤 문장들이 있어요. 기발한 문장들, 빛나는 문장들. 뭐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요즘 예술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사실은 어떤 분위기만 있고 사실은 알맹이가 빠진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. 실제로 그래요. 음악도 요즘 그 얼터너티브 락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냄새만 막 락처럼 이렇게 풍기고 하지만 실제에 뭐는 없는 한 번 들어서 그럴듯한데 자꾸 들어보면은 그냥 별로인 그런 음악들이 많은데 뭐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그 분위기는 내려고 하죠. 근데 그렇게 그걸 이제 소위 우리 감각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러니까 그 팀 켈너의 영상이 주는 그런 어떤 그 감각성 보면은 좀 광고 같기도 해요. 막 CF 광고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막 나이키 무슨 광고의 한 컷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막 자기 자신의 얼굴을 찍기도 하고 그런 영상을 찍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찍기도 하고 자기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발을 찍기도 하고 이게 뭔가 이 중이병스러운 어떤 영상들이 존재하거든요. 근데 그러면서도 감각적이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좀 미학적으로 아름다워요. 그게 유치하면서도. 근데 이 이재니 시인의 시도 비슷하다. 그래서 아마 그 팀 켈너의 영상을 이재니 씨가 보시면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마 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감각적인 어떤 순간들을 집어내는데 그런 어떤 그 감각적인 어떤 것들 혹은 그 빛나는 어떤 순간들을 이재니는 문장으로 집어낸다 할까? 이렇게. 혹은 자기가 읽은 문장, 혹은 자기가 들은 문장, 혹은 자기가 생각해낸 문장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어떤 한 시가 완성이 되는데, 근데 그 시 이재니 시가 어떤 시는 좋고 어떤 시는 나쁜데 퀄리티가 이렇게 차이가 있죠. 근데 그 서로 다른 문장들, 서로 다른 맥락적으로 이렇게 연관이 없을 것 같은 문장들, 심지어는 수로도 다 틀려요. 뭐 어떤 건 씁니다였다가 뭐 이다였다가 뭐 했어요라고 그랬다가 입니까 그랬다가 이렇게 뭔가 수로도 다 다른 전혀 다른 책에서 뽑아졌을 듯한 어떤 문장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시가 될 때 이게 마치 이렇게 영상으로 치면은 그 전혀 다른 카메라 뭐 16mm, 8mm 이건 디지털 카메라 이건 무슨 뭐 필름 카메라 혹은 이건 뭐 흑백 이건 칼라 뭐 이건 렌즈도 이건 뭐 다른 렌즈 몇 미리 렌즈 몇 미리 렌즈도 다르고 카메라도 다른 어떤 그런 걸로 찍은 어떤 클립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리듬 음악 속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물론 지금 팀 켈러가 카메라가 다른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니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이재니의 시를 보면 그 영상 그 시들이 문장들이 이렇게 전혀 다른 어떤 맥락 속에서 뽑아졌을 법한 문장들이 하나의 완결된 시가 될 때 그것이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그 퀄리티가 있는 시가 되고 그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이렇게 시들이 문장들이 단순히 조합된 것 같은 시들이 있거든요. 그런 건 사실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지죠. 그래서 그런 건 좀 아쉬운 점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. 하여튼 시는 너무 좀 재밌고 좀 이렇게 좋다. 그리고 오늘이 지금 2019년 12월 31일인데 이렇게 좀 겨울에 읽을 법하면 좋은 시들이다. 이재니의 시는.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뭐 너무 많이 팔리는 책이라 너무 인기가 있는 책이고 사실 인기가 있을 만한 지금 이유가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제가 뭐 극찬을 하고 싶진 않아요. 이 시인이 시가 좀 문제가 있는 점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두서없이만 얘기하면 뭐 아주 주를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. 각주 이런 게 가끔 나오는데 뭐 재미도 없고 이 주라는 건 사실은 어떤 글을 읽다가 어떤 지점에서 뭔가를 더 이해해야 할 부분에서를 커팅하는 게 주거든요. 사실 주는 읽다가 그 지점에서 멈추고 글로 가라는 거예요. 글로 가서 그걸 참조하라는 게 주인데, 근데 시는 사실은 완결된 어떤 것을 보여줘야지 그 시를 막 밑에 각주를 달고 또 각주도 별로 이렇게 좀 그런 건 재미없는 것 같아요. 하여튼 좀 뭐 있어 보이려고 한다 할까 그런 것들은 좀 재미없고 또 한 가지 이재니 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라는 게 이렇게 창조돼서 터져 나와야지
마치 페루 시가 그러듯이 나중에 이렇게 조합되어져서 구성되어진 시 같은 건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뭐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. 그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가치가 있다. 가치가 있는 시고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.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 그 인터뷰가 제가 그 밑에 링크를 달아드릴게요. 이재니 시인이 인터뷰를 한 게 몇 개 있어요. 여기저기. 그래서 그 인터뷰를 참조하시면 대충 맞는 것 같아요. 자기가 하는 얘기. 그다음 또 한 가지 이재니의 문제점은 그 시를 쓰는 거, 자기가 시 쓰는 방식에 관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것들이 시가 있는데 그런 건 필요 없는 것 같아. 왜냐면 무당이 굿을 하면 되지. 굿을 잘하면 무당이고 좋은 무당이거든요. 그게 아니라 뭐 굿하는 것에 관한 굿을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시를 자기가 어떻게 쓰는 거에 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시를 쓰면 돼요. 시는 시라는 게 그렇죠. 시가 디펜딩할 필요가 없잖아요. 시가 그 종교가 그렇잖아요. 종교가 기독교인데 내가 왜 기독교이냐를 누군가에게 프루빙할 필요가 없거든요. 누가 증명할 필요가 없죠. 어떤 종교라는 거는 신과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고 딴 사람이 개입해서 딴 사람한테 보여줘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. 근데 마찬가지 시도 시를 그냥 쓰면 돼요. 시를 뭐 이 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, 나는 시를 어떻게 쓰는가에 관한 시는 별 재미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시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삶을 찬양하고 어떤 존재를 드러낸달까? 뭐 이게 사실은 시인이지. 그것이 천재지. 뭐 내가 뭐 나의 시는 이렇다는 거를 시로 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런 점이 좀 그렇고.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그 형식에 관해서 이재니 씨는 하여튼 그 ADH 성인 ADH적인 경향을 보여주거든요. 이 보면 뭐 어떤 시는 이 시들이 특히나 두 번째 그 탐색기에 해당하는 이 시집은 2014년에 나온 이 집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어떤 건 문장보가 하나도 없었다가 어떤 건 문장보가 있다가 어떤 건 연이 있고 어떤 건 연이 막 구분이 없고 이게 시를 쓸 때 자기 어떤 거가 아니라 매번 시를 쓸 때 매번 그 시를 쓰는 순간에 바로 그때 시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시를 쓰거든요. 그래서 그런 형식도 사실은 그게 이제 ADHD 환자의 특징인데 물론 뭐 어떤 시인이 ADH 성인 ADH 적이다라는 것이 이게 이 비난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. 모든 천재가 ADH예요.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천재적 예술가의 특징이기 때문에 ADHD는 이게 뭐 이 시인을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. 그러니까 시도 보면 그래서 좀 실험적인 어떤 시도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. 시를 보면 그런 것들은 좋은 점이고. 근데 하여튼 이 겨울에 읽으면 좋은 시라고 생각되어서 오늘 이 이재니 시인의 요 세 권의 아마도 아프리카, 창비시선 320일.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모르고 문학과 지성사, 그리하여 흘려 쓴 것들 요 세 권의 시집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가서 뭐 밑에 팀 켈러의 그 영상들을 보시고 또 이재니의 시가 왜 팀 켈러의 시 영상과 비슷하냐는 제가 말한 거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